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의 첫 번째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는 1910선 부근에서 혼조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초반 삼성전자가 또다시 최고가를 보여줬다가 하락 전환해서 2% 가까이 밀리면서 코스피도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시각 1910선을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주체들은 관망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적은 물량이지만 외국인 쪽에서 120억 원 정도 매수세 유입해주고 있고요. 기관도 다시 매수로 전환해서 현재는 연기금과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110억 원 정도 매수 물량을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기대해볼 만한 이슈들이 여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밤 EU 재무장관 회의가 다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원 문제가 다시 한번 논의가 되게 되고요. 이번 주에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도 다시 한번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번 주 11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전망과 전략을 잠시 뒤에 세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11월 26일 월요일 오후장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910 등락하면서 외국인의 매수 속에 등락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0.01% 상승한 1911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기관이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이겠죠. 코스피 지수는 1918로 출발했고요. 전일 대비 0.63% 상승한 정도 수치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후 들어서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기관이 105억 원, 외국인은 118억 원 매수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일 대비 0.64% 상승한 502선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여러 번 등락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다시 마이너스권이 0.01% 하락한 498.77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등락을 반복한 이유는 기관과 또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있었겠죠. 네, 기관은 136억 원, 외국인은 89억 원 매수 중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60전 내린 1084원 5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또 그리스의 구제금융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하락 압력을 작용했는데요. 이제 원달러 환율은 1원 10전 하락한 1085원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이 상승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2% 가까이 밀리면서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기도 했지만 현재는 141만 1,000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포스코는 2% 가까이 상승 중이면서 31만 9,500원입니다. 현대모비스가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27만 원 다시 회복했고요. LG화학은 1.5% 상승하면서 30만 원 선 다시 회복했습니다. 네, 삼성생명은 0.3% 강보합권에 SK하이닉스가 1.3%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좋은 흐름인데요. 22만 6,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 상승 보이면서 20만 원 심리적 지지선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대장주 셀트리온은 약한 모습인데요. 1.3% 밀리면서 25,500원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서울반도체가 4% 급등하면서 22,350원. 다음은 0.5% 상승 중입니다. 네, SM이 1.8% 밀리면서 45,550원, 인터플렉스도 1.6% 하락하고 있네요. 시젠이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71,800원에 CJENM도 1% 하락하면서 28,400원입니다. 네,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시면요. 먼저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상승 출발해서 장중 신고가 기록 후에 6일 만에 차익 매물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2% 빠지고 있죠. 하지만 LG전자 또 LG 이노텍은 엇갈린 모습이지만 LG전자는 1% 상승 중입니다. LG그룹의 IT주들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로 기대로 오름세인데요. LG디스플레이는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0.9% 하락하면서 35,850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의 관심은 단연 정치 테마주죠. 엇갈리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안철수 테마주는 일제히 하락갑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사태로 안철수가 관련주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안랩부터 솔고바이오, 우성사료 모두 다 하락 중입니다. 반면 야권 단일 후보 등록을 마친 문재인 후보 관련주는 급등하고 있죠. 일제히 상한가인데요. 바른손부터 우리들 제약, 우리들 생명과학, 또 유성 TNS 모두 다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테마주도 일제히 상승 중이죠.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사퇴하면서 관심이 박근혜 후보와 또 문재인 후보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엠텍 비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입니다. 네, 신공항 관련주도 동반 오름세입니다. 두 대선 후보가 모두 신공항 건설하겠다는 의지 밝히면서 신공항 관련주가 상승 중인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13%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상한가 기록한 종목은 영화금속입니다. 네, 일자리 대선주도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따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사람인의 HR은 12% 급등 중이고 윌빌스는 상한가, 에스코넥도 12% 넘게 급등하고 있네요. 다우데이터와 토탈소프트도 3에서 4% 상승 중입니다. 네, 이번엔 특징주 챙겨보겠습니다. 연일 싸이 효과로 상승 중이었던 GI가 한풀 꺾인 듯합니다.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매도에 하한가 근처까지 기록하면서 3,780원입니다. 호텔 신라가 내년 호텔에 대한 개보수 작업에 휴장한다는 소식에 이틀째 하락 중인데요. 현재는 5% 가까이 급락이 나오면서 44,200원입니다. 강원랜드가 카지노 증설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중 36,600원 찍으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12% 급등하면서 31,250원입니다.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8.5% 급등한 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오늘 최다 문의 종목과 그리고 추천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잠실 지점 가기 전에 현재 시장 상황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소폭의 하락입니다. 0.02% 하락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마감가보다 0.73포인트 내려와 있고 현재 191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닥은 0.03% 하락해 49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HMC 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오늘은 삼성전기에 대한 문의가 좀 많았습니다. 예. 최근에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판매 호조세로 인해서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기 내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8조 원과 7천억 원가량의 큰 그 성장성을 기록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상 첫 연매출 8조 원대도 무난하게 좀 돌파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서 4분기의 재고 조정 영향 등으로 스마트 기기에 대한 판매 호조가 일시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고요. 제품 믹스 또한 그 개선으로 이익이 증가가 예상되어집니다. 특히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그 뉴스와 함께 연말 소비 시즌에 따른 그 IT 기기 판매 증가가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에 상당히 그 기대되게 하는 부분이고요. 대응은 현재 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가에 대응하신다고 했을 때는 목표 주가는 12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10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전주에 또 추천드려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플렉스컴에 이어서 그 스마트폰 관련 기계 그 부품을 만들고 있는 하이소닉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그 스마트폰 기기에 관련 업종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말에 다가오면서 그 소비 시즌에 맞춰 그 IT 기계에 대한 소비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부각되면서 불황에도 주가는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 그 쇼핑 시즌의 도래와 함께 그 삼성전자 또한 그 갤럭시 S 시리즈라든지 노트라든지 이런 그 스마트 기기들, 타블렛 PC들이 시장 확대 가능성이 더 크게 지금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그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또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하이소닉 오늘 주가 흐름 3%에 가까운 주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7,930원인데 8,000원 안착 시에는 추가적으로 10,000원까지 주가 1차 목표 가격 잡고 대응 가능한 부분이고요. 손절 가격은 21선이 놓여 있는 7,000원 정도 선을 손절 가격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은 수익률 내시는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하이소닉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 기대되는 이유, 지난주 관심 종목 또한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관심 종목이 플렉스컴이었습니다. 추천 이후 꾸준히 6거래일 연속 올라서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인데 전략은 어떻게 수정을 해볼까요?
네, 플렉스컴 상당히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각종 IT 부품주들과 같은 움직임입니다. 현재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갤럭시 노트 2라든지 현재 최근 갤럭시 노트 2가 출시됨과 동시에 2개월 만에 거의 500만 대가 넘는 판매량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그 추세에 맞춰서 그 FP11을 납품하는 플렉스컴 또한 좋은 주가 흐름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1차 목표 가격인 2만 원에 안착 시에는 2차 목표 가격이 2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18,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관심 종목이었던 플렉스컴 애초에 목표 가격은 2만 원이었는데요. 안정적으로 도달하는 모습을 확인하시면서 2만 3천 원까지 욕심을 내봐도 되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쇼핑 대목을 맞아 쇼핑객과 판매액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수감사절 전후로 역대 최고인 2억 4,700만 명이 쇼핑에 나섰고 또한 주말을 포함한 4일 동안에 총 소비액은 59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524억 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온라인 업체들은 10억 4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날 8억 1,600만 달러보다 26%가 증가한 것입니다. 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11월 들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백화점 3개 업체에 따르면 이달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5%에서 14.1% 늘어났습니다. 백화점별로 보면 롯데가 14.1%, 현대 12.5%, 신세계 13.7% 등입니다. 올해 백화점 매출 신장률은 여름에 역신장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해왔습니다. 업계에선 추워진 날씨 덕분에 외투 매출이 급증한 데다 겨울 상품과 혼수용품 판매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사퇴로 본격적인 대선 전국에 들어서며 관련 정치 테마주의 주가가 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철수 테마주로 불리는 안랩과 써니전자, 미래산업은 코스닥 시장과 유가증권 시장에서 장 시작과 함께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NH농협증권의 이아람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미국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이제 사이버 먼데이까지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은 소매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연중 최대 대목인데요. 처음 스타트는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쇼퍼트랙이 전국 5만 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장 방문 고객은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3억 767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또 다른 조사기관인 컴스토어에 따르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1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8억 1,600만 달러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BM이 자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소매 업체들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판매액은 전년 대비 17.5%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특히 온라인 판매가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 아마존닷컴의 경우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상 최대 방문자 수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아이패드, 아이폰을 비롯해 노트북, 휴대폰 등 IT 제품 수요가 판매를 이끌고 있어 국내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미국의 소비 시즌도 일단 스타트가 굉장히 좋고요. 오늘 밤에는 EU 재무장관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문제를 협의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이 많더라고요. 현재 유로존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에 거의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프랑스 재무장관은 유로그룹 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어제 그리스 구제금융과 관련해 합의에 아주 가까이 접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 타협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하여 여전히 합의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에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고조될 전망이어서 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은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시장에 미친 영향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투자 심리를 붙들어왔던 두 가지 문제, 그리스와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그리스 문제는 오늘 밤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주에는 또 미국도 재정 절벽 협상이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번 주 미국 정치권이 재정절벽 협상의 논의를 재개할 예정인데요. 예. 연말까지 이제 5주밖에 남지 않아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협상안이 나와야 연내 재정절벽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 공화 양당의 입장차가 커서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유층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세금 인상 없이 세수를 늘리는 새로운 세법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등 사회보장 제도의 손실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 내에서는 연내 세금 인상이나 재정지출 축소 계획의 일부만 시행하거나 일시 연기한 뒤 부채 상한 증액과 함께 내년 초 대타협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또한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코스피의 반등 탄력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6거래일 만에 조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 예상 PER은 8.6배로 과거 5년 평균 12.5배 대비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또한 시가총액 기준 세계 상위 30개 테크 제 평균 PER인 15.3배 대비에도 낮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현재 4분기 영업이익도 3분기에 이어 8조 원을 상회하는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2013년에도 매크로 경기 개선으로 IT 수요 개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삼성전자의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지난주 본격적인 미국의 쇼핑 시즌 시작을 앞두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아이패드, 아이폰을 비롯해 노트북, 휴대폰 등 IT 제품 수요가 이번 연말 소비 증대를 견인하고 있어 국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연말 윈도우 드레싱까지 감안할 경우 당분간 국내 주식시장의 반등 국면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일본 엔화의 약세는 분명 국내 수출업체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업종별로는 차별화가 예상됩니다. IT의 경우 일본보다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동차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분간 엔화의 약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IT 중심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신고가 경신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한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고 IT 업종의 연말 랠리 기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내 증시의 반등 또한 이어질 것이다. 다만 엔화 약세와 관련해서 자동차는 조금 주의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증권의 이하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영향에 따른 국내 증시 분석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석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오전장만 개장되는 반장이었지만 독일의 기업 심리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오전장만 비교했는데요. 예. 목요일은 또 장이 없었죠. 오전장 치고 1.3% 상승은 참 많이 상승했다라고 봐야겠죠. 아마도 블랙 프라이데이 기대 심리도 있고 오늘 밤 그리스 구제금융이 잘 협상될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시장에 좀 컸던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말에 스페인의 카탈루냐가 주말 총선을 때에서 분리독립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밤 유로존을 좀 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스페인 문제가 카탈루냐 문제로 인해서 어쩌면은
구제금융이 빨라지게 신청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미국은 또 사이버 먼데이거든요. 오늘 또한 매출이 나는지 좀 봐야 되는데요. 사이버 먼데이라는 것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어떤 쇼핑을 못 하신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쇼핑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도 아마 그 결과가 상당히 좀 큰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외에서 해외 선물은 0.31% 정도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밤이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이 그렇게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좀 갭상승이 좀 예상이 됐었지만 갭상승 매우 제한되는 상황이었고요. 오늘 지수가 1918포인트까지 갔다가 약간 밀리는 모습인데요. 막판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주가는 아마 상승 쪽으로 무게를 실을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은 그 수급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360억 유입이 되고 있는데 오늘 기관 중에서는 기금이 620억 정도 매수하는 게 특징이고요. 윈도우 드레싱이 아마 가능성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윈도우 드레싱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외국인은 110억을 샀는데 물량은 한 190만 주 정도 산 거 봤을 때는 오늘 이후 상승이 상당히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 모습을 보시면은 개인들이 200억을 매도했는데 가장 많이 파는 것이 역시 화학과 운송 장비 업종에 몰려 있고요. 전기전자는 한 170억 매수해주고 금융업도 한 140억 매수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전기전자와 금융업은 100억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에서 120억을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그 화학업 중에서 역시 100억 매수해주고 있고 운송에서 140억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금이 참 힘이 좋은데요. 기금의 화학과 그다음에 전기전자, 그다음에 운송 장비업 종으로 매기가 몰리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치고 지난주에 장을 마감했는데 오늘 2% 정도 밀리고 있죠. 오늘 만약에 밀려서 주가가 더 하락하면 쌍봉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보통은 매도세가 좀 많이 출현하는 수가 생깁니다. 오늘 서버 하락은 삼성전자 하락 율에 대비해서는 지수가 좀 많이 빠지지 않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에서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가 서폭 상승권에 있고요. 지금 하락권에 있는 거 대한항공, 우리금융, 은행주들이 서폭 하락권에 모이고 있고 상승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1.8% 상승하면서 시장을 견인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투자 전략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립니다. 추세는 상승 쪽이 무게가 맞을 겁니다. 다만 카탈로니아 문제를 유로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게 이제 시장의 관건인데요. 제가 볼 때는 추세를 훼손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시가인 1918포인트 회복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갭상승을 수반해서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갭상승이 거의 없죠. 갭상승을 다 메워주면서 상승 각도가 한 60도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라면 오늘도 양봉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마지막에 낙폭을 좀 줄여주는지 안 줄여주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종가상으로 1918포인트 시가 회복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막판에 증시가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셨는데 일단 시초가인 1918포인트 회복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오후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들었던 대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급등했지만 오늘 증시는 그에 따르지는 못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낙폭에 비해서는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홀리데이 시즌에 네.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장 초반에는 좀 이렇게 상승세로 출발하는가 했지만 결국 그 부분을 지금 상승은 이끌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여파가 크죠.
지금 네. 시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뭐 20% 가까운 넘어가는 그런 수준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가 저렇게 고점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지수 자체도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단은 미국의 그 헐리 시즌에 그 대비해서 미 급등 장세는 일단은 급등을 한 양상이고요. 사실상 지난주에 그 어느 정도 발표가 나온 것들을 보니까 이번 헐리데이 시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 소비자들이 한 2%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 요번에 헐리데이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죠. 이제 그 전에 통계치가 그러니까 올해 통계치 같은 경우는 목요일 그 매출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작년보다는 소비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비중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비자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점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보게 되면 한 2.2%, 2.7% 정도 주간 상승률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헐리데이 시즌에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역시나 그 부담 자체가 상당히 큰 장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말 그대로 추이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장세는 그렇게 뭐 눌리는 현상들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삼성전자를 빼놓고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지수 자체는 그 플러스권으로 가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으로 장세는 그렇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는 나쁜 장세는 아니다라는 점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하지만 그 그리스에 대한 그 헤어컷 문제들이 또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채 탕감 같은 경우는 뭐 그리스 자체가 이제 피할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채 탕감을 해줬을 때는 많은 주변 유럽 국가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양상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부터 그동안은 일단은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이 증시 자체를 움직이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지만 이번 주부터 같은 경우는 일단 유로존 문제가 또 한 번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그 미국 재정 절벽 문제가 뭐 그것도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움직인다고 작용했을 때는 역시나 그 두 부분이 맞물려서 이 증시에 여파를 미쳤을 때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뭐 해결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상승에 대한 그런 추가적 상승보다는 역시나 하방 압력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쇼핑 시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밖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양상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주말에 나온 뉴스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일을 시작하면서 예년보다는 더 많은 이 고객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에 세일 폭이 커가지고 일단 그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그 수익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되겠지만 방문객 수가 많다라는 것은 일단 쇼핑주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가격 수준이 이 쇼핑주들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거냐, 지금부터 올라가냐 이런 거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다 아시겠지만 실적들이 워낙 안 좋았는데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았는데 소비를 그만큼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안 하고 있었던 것이 말 그대로 세일을 큰 폭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쪽으로 가서 소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역시나 일단은 단기적인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단기적 접근에서 그 쇼핑주들이 상당히 좀 유명해 보이고 전체적인 증시 자체는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결국엔 삼성전자에 따라서 지수는 움직이게 될 테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서 보게 됐을 때 주가 추이가 어느 정도 상승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체크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성규 팀장님의 오늘장 관심 종목도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좀 이렇게 주제에 맞지 않게 좀 예.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아베스틸이라고 하는 네.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특수강 그 내수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수강 분야와 대표적으로 이 대형 단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단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특수강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소재라든지 여러 분야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세아베스틸이 그동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이제 하락을 해서 과연 철강산업, 그러니까 철강산업 전체가 지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품 마진도 상당히 떨어지는 추이고 예. 말 그대로 세아베스틸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 세아베스틸의 주가가 다른 철강주보다 더 크게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현대제철이 특수강 분야의 제조를 늘리겠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세아베스틸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 세아베스틸의 특수강 같은 경우도 자동차 쪽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됐을 때 현대제철이 만약에 특수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자동차를 만들 때 있어서 그 철강 재료들을 그 수직 계열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상 세아베스틸의 그 특수강 그 제조 능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이 공장, 설비,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하는데도 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D 부분에서 이제 연구를 말 그대로 이제 해야 되죠. 근데, 그 세아베스틸의 특수강 능력을, 그 제품 능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약 3년 정도가 기존 업계가 걸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이론에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현대제철의, 그런 특수강 진입이, 세아베스틸에 좀 악재로 작용한다는 거 그런 점들은 좀 향후의 먼 미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들이 좀 과대낙폭으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물론 단가는 상당히 낮지만 올해 배당 여력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한 주당 한 1,00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한 4% 남짓한 그런 배당 수익률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근거로 찾을 수 있냐면 사실 세아베스틸이 상당히 주주들을 생각하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아베스틸뿐만이 아니라 세아그룹 전체가 그렇습니다. 특히나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 타격을 엄청나게 받고 난 이후에 그 회장님께서 무슨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 회장님이라든지 주요 주주 임원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받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남은 돈들을 다 끌어 모아서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제공했을 만큼 상당히 주주들을 많이 생각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노조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도 안 주는데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는 것은 논리에 맞는 거냐. 근데 그만큼 주주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결국에는 주주들에게 투자 수익을 가져다 줬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투자도 많이 들어오면서 성장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에서 워낙 이 저가 철강 공세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인데 사실 가격 대비로 놓고 보게 되면 세아베스틸의 제품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단가상으로만 볼 때는 이제 중국의 제품들이 상당히 좀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질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세아베스틸이 유망하고요.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 청년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청년 공장을 지금 증설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는 한 2천억 원 넘어가는 그런 투자 비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금 진행 상황으로는 약 1,700억 정도로 300억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 측면도 훨씬 더 뛰어나고 여기서 제품이 생산되게 됐을 때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상승 추세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현재가에서 바로 전부 다 매수하시라는 말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현재가부터는 분할 매수 측면에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일단은 23,500원 선으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23,500원까지 갈 때 죄송합니다. 지금 25,300원서부터 약 24,500원 선까지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3,500원은 손절가고요. 24,500원까지 분할 매수를 좀 하시기 바라겠고 위로 조금 올라간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26,000원 선까지 그 구간 내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는 이제 31,000원 선 정도로 잡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내재 가치를 찾아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31,000원 선만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보유 기간은 일단은 제가 한 달을 잡아왔는데요. 사실상 중장기적 투자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기 바라겠고요. 한 달로 잡은 이유는 배당까지 계산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좀 불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31,000원에 도달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수익이 조금 났을 때라도 차익 실현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에서 앞서서 쇼핑 시즌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관심 종목은 IT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오늘은 철강 쪽에서 관심 종목을 짚어주셨습니다. 세아베스트리였는데요.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었었죠. 일단은 현대제철의 특수관 진입과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우려가 주가를 많이 끌어내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연말 배당 수익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략은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더 전략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은 어땠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성규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던 종목은 더존비주온, KMH, 이크레더블 그리고 대양전기공업이었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현재 수익률 손실폭을 많이 줄여서 현재는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이 더 기대되는데 더존비주온, KMH, 이크레더블, 대양전기공업까지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종목 다 일단 지난 한 주간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앞으로의 흐름 더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AS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더존비주온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요. 더존비주온 설명은 많이 이제 드렸었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가 그 이전에 한 12,000원 선까지 올라간 뒤에 그동안 최근에 그 증시 충격을 받으면서 내려온 뒤에 그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10,000원대의 그 지지선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여력이 여전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또한 5% 정도로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확대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점들은 그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포인트로 체크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실적이 지금 폭발적으로 물론 3분기 실적은 폭발적으로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역시나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KMH인데 KMH가 지금 박스권, 지금 이거는 차트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MH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환율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내년에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4분기에 매수를 해서 내년을 보자라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저점은 계속 높여갑니다. 근데 상단 부분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죠. 근데 그만큼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힘이 강한 종목이지 위에서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강한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추이 자체, 그러니까 하단 추이를 같이 참고하면서 계속해서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에 놓여 있다라는 거, PER 측면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뭐 8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낮고요. 그거는 8배 정도 수준을 따지는 거는 내년 매출액을 따진 게 아니라 내년 매출액은 넘어가는데 내년 매출액이나 이익 수준은 넘어가는데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올해 수익성만 좀 반영을 한 것이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보유 관점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크레더블이 그 이전에 좀 이렇게 이것도 역시나 수급이 좀 많이 꼬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서 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전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기가 이제 오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뭐 부실 그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 대기업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대기업들도 그 공급업체들이니까 부품업체들이 자주 이렇게 공급을 해줘요. 잘 공급을 해주고 잘 장사를 해야지만 대기업들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신용정보라든지 재무정보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업체라서 사실상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수준은 역시나 현저하게 좀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뭐 든든한 대주주들이 있죠. 한국기업평가라든지 할아버지 회사인 지금 피치가 든든히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나 그 손절가 그대로 다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인데요. 오늘 장에서 유일하게 좀 이렇게 부진한 종목인데 대양전기공업인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지 좀 잘 기억이 안 나서 오늘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 MEMS 센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작 인식 센서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산업 분야에 들어가게 되지만 내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자동차의 안전 장치 의무화 제도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보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안전장치 의무화라는 거를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한전기공업은 뭐 기존에 있었던 선박열 조명이라든지 그런 조선 기자재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매출이 좋고 방산업 쪽에서도 상당히 좋지만 내년부터의 성장 모멘텀은 그쪽으로 좀 바뀌게 된다는 거.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부분은 캐시카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장 부분이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그래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위아래 등락이 있더라도 이 추세 자체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기업은 아니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AS를 받아봤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이었던 세아 베스틸까지 담긴 최종 포트폴리오 모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성규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는 총 5종목이 담기게 됩니다. 더존비주온, KMH, 이크레더블, 대양전기공업, 세아베스틸까지인데요. 전략 정리해드릴게요. 더존비주온은 그대로 전략을 유지하십니다. 목표가는 12,500원, 지금도 매수가로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KMH, 이크레더블 마찬가지고요. 대양전기공업까지 지금 들어가시는 것도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세아베스틸인데요. 매수 가격이 현재 가격에서 진입 가능하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24,500원에서 26,000원까지는 분할 매수 가능하겠고요. 목표 가격은 31,000원입니다. 보유 기간은 한 달로 정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시장 흐름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가 2% 가까이 내리고 있고 코스피도 현재는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0.6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는데요. 1910선. 코스닥 마찬가지로 장중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장 수급 특징과 업종 특징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보합권 정도 수준이고요. 장 초반에 이제 상승했던 부분이 약간 좀 둔화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한 2% 정도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기라고 보여지고,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또 조정을 받으면서 여타의 다른 업종들의 종목들이 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지금 15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 230억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오늘 연기금의 매수인데요. 700억대가 넘는 연기금의 매수, 프로그램 쪽 매수도 유입이 되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은 거래대금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그러한 수급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화학업종과 운수장비, 자동차, 조선 쪽도 상당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화학업종의 동반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전기전자 쪽으로는 장 초반에는 좀 매수가 유입됐지만 지금 현재는 좀 매도로 전환된 모습들,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양쪽 동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이러한 수급의 흐름에 영향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반면에 화학이라든가 이러한 전기전자 쪽에서의 매도가 좀 나오고, 화학업종이라든가 그리고 뭐 철강금속, 운수장비 이런 쪽에 좀 매수가 더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러한 강한 매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현재 연말 소비 시즌,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도 상당히 소비 시즌 스타트가 상당히 강하게 좀 된 모습을 확인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IT 쪽이 사실은 어느 정도 미리 좀 반영을 해왔고, 물론 조정 구간에 나타났을 때 연말까지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의 시각은 좀 변함없습니다만, 일부 또 어느 정도의 또 수급적인 부분은 또 이탈이 좀 되면서 이러한 또 저가 매수가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오늘 그러한 시장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약보합권 정도, 보합권 정도 수준까지 약간은 약하게 된 상태인데, 코스닥 쪽에서도 흐름을 좀 보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이제 대선 테마의 흐름은 좀 다른 거지만, 대선 인물 관련 테마 쪽, 이 부분의 흐름들, 문재인 쪽 박근혜 후보 관련 종목들이 좀 상한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타의 다른 테마들도 물론 대선과 연관이 됩니다만, 일자리 관련 테마라든가, 이런 또 SNS 관련 쪽의 테마라든가,
그리고 창투사 뭐 이런 쪽의 테마주들 그리고 복지 관련 고령화 복지 관련 테마의 흐름이라든가 태움 메디칼이나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변동성이 나타나는데 그동안 이 테마들도 사실은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테마들이죠. 약간 소외가 돼가고 있던 테마들인데 이러한 또 흐름들이 나타난 것도 테마 쪽에서 좀 약간 순환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는 부분을 좀 우리가 포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징적인 업종 부분은 아까 쭉 설명을 드린 대로 뭐 전기전자 쪽 여전히 관심이 좀 가야 되는 그러한 종목 섹터고요. 뭐 철강금속 그리고 화학 이런 쪽에서의 저가 매수라든가 화학 쪽 같은 경우는 이쪽에도 LG화학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은 어느 정도 화학 업종에 대해서 계속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선 테마에서도 오늘 일자리라든가 복지라든가 SNS 쪽으로 어떤 순환되는 부분도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물 관련 테마 쪽 이 부분은 안철수 전 후보의 사퇴가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변동성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제가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00선을 다시 또 넘어섰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비중보다는 주식 비중을 좀 늘리면서 가담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뭐 여전히 해외 변수 부분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각은 여전히 제 시각은 그 지수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대응하는 부분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상태에서 1900선 넘었기 때문에 전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비중을 한 30% 정도 유지하고 그대로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우리가 매매에 가담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들을 쭉 말씀드렸지만 뭐 IT 쪽의 종목들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건설 쪽에서는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종목 말씀을 드렸고 화학 쪽 종목도 LG화학이라든가 정유주 중에 SOE라는 종목도 상당히 흐름이 양호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타이어주 이쪽은 자동차 쪽의 섹터의 흐름인데요. 오늘 지수의 흐름을 또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역시나 이 시장에서 지수가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주와 IT 쪽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서는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는구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지수가 지금 강보합권인 상태인데요. 뭐 건설주가 상승을 하건, 철강주가 상승을 하건, 조선업종이 상승을 하건, 이러한 쪽이 한 1, 2% 상승을 해도 지수는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는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고 봅니다. 자동차주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IT주가 강하게 상승을 할 때 지수가 좀 강하게 반응하는 부분. 물론 그 부분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영향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래서 시장의 그러한 현재 흐름을 보자면 만약에 지수가 더 상승을 한다면 IT나 자동차 역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또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전략적인 부분은 1900선이 다시 이제 이탈되기 전까지는 그런 현금 비중을 한 20, 30% 정도만 유지를 하고 계속 주식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1900선이 이탈이 된다는 그때는 말씀드리는 다시 현금 비중 한 50% 정도 늘리고 이러한 전략을 좀 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좀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장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하반기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 시장이 좀 어려운 모습이 나타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때가 또 시장에 가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 채로 지수에 대한 기준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서울경제TV를 LG U+, TV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욱더 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03% 상승하면서 1911포인트고요. 코스닥은 498포인트로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0.08% 정도 소폭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